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2월 2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우려감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요. 이런 리스크에 더욱 취약한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2,700포인트를 이탈한 상태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의 멘탈도 좀 잡아드리고 그냥 토닥토닥 하면서 멘탈을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좀 근거들을 좀 제시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지침에 좀 도움이 되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앞에 방송을 2월 16일 날 방송을 했죠. 미쓰리가 방송을 올려드리고 그날 밤 저녁에 열린 뉴욕 증시 그리고 금요일까지 진행된 뉴욕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즉 대통령의 날로 증시가 열리지 않았죠. 제가 마지막 방송에서 1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될 텐데 아마 예상보다 잘 나올 거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이 소매 판매는 소비국가인 미국에서는 심리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가뜩이나 지금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더욱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미쓰리의 예상대로 1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잘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2.1% 증가를 예상했으나 전월 대비 3.8% 증가했다라는 성적표를 내놨고요. 다른 경제 지표들을 보면 1월 달 수입 물가 전월 대비 2.0% 증가. 그리고 목요일마다 발표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2만 3천 명 증가해서 24만 8천 명. 2월 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지수는 1월 달에는 23.2였는데 전월 대비 부진해서 16으로 지수가 내려앉았습니다. 1월 달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은 전월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자, 소매 판매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제 지표들은 그닥 좋지 않았고요. 1월 달 소매 판매 지표도 사실 작년 12월 달 지표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해서 그 영향으로 어찌 보면 이제 기저현상을 좀 누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기 전에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다른 각도의 좀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미쓰리가 연말마다 그 다음에 진행될 경제 이슈를 굵직굵직하게 몇 개 던져드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2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 이슈는 디폴트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불안감입니다. 아직까지 미쓰리는 이 두 가지 이슈를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JP모건이라든가 다른 굵직굵직한 대형 투자은행들은 올해 미국의 금리 인상을 6번, 7번, 100bp 이렇게 예상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연준에서 예상하고 있는 점도표는 2022년 금리 인상 3번, 그리고 상황을 봐서 한 번 더, 그러니까 4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쓰리는 연준이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유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미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방해하는 이슈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정학적 긴장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에 방송에서 좀 잔인하지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건 정말 좀 잔인한 얘기고요. 그리고 좀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린다면 정말 큰 문제가
그러니까 큰 전쟁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증시가 하락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전쟁이 진행되는 나라는 증시가 열리지 못하겠죠. 그런데 그 외 국가들의 증시는 열릴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진행될 때 증시는 당장은 하락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회복합니다. 이런 상황은 걸프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미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전쟁급 공포는 9.11 테러였거든요. 정말 전 종목이 다 한가로 내려 꽂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감, 얘네들이 붙는다면 글로벌 모든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이 다 꼬꾸라져야죠. 그죠? 그냥 단순히 뭐 한 4, 5% 이런 게 아니라 막 그냥 막 다 하한가 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맞짱을 뜰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 이런 굵직한 대형주,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분위기가 좋을 때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은 빠지지만 전쟁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잔인한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증시에서. 자,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 나라의 그런 갈등은 저는 굉장히 복잡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전 세계가 사실 무슨 이 그물처럼 막 얽히고 설키고 막 그래서 단순히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런 숫자로 할 수가 없는 단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우크라이나는 1991년도에 이제 독립을 한 나라인데,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약간 애증의 관계가 아닐까. 그러니까 야, 우크라이나, 니네는 우리랑 한 몸이야. 뭐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러시아의 생각과는 달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달리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해서 옛날 옛적에 구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나토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 우크라이나 저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한 거겠죠. 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저는 제가 올해 이제 이슈 중에 디폴트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미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은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중국 견제해야죠. 그리고 푸틴, 러시아도 경계해야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친러파니까 러시아랑 친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고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아주 지금 머리가 복잡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요, 2008년도 그리고 2014년도 조지아도 침공하고 크리미아도 빼앗고 약간 이런 그 무력 행동을 통해서 좀 뭔가 훔쳤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미국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에 이제 참여하고 뭐 이런 그 뭔가 전 세계에 어디든지 어떤 일이 발생되면 우리 미국이 출동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고, 그렇게 해결한 어떤 보답으로 미국의 우방국이 되는 그런 어떤 역사와 전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8년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그 틈을 타서 러시아가 조지아를 침공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 크리미아를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2014년 미국은 또 어땠습니까? 금융위기를 이겨내고 뭐 헬리콥터에 돈을 뿌리고 경제적으로 회복을 막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갑자기 뭐 그리스가 디폴트가 되네 마네 뭐 제2의 위기가 오네 마네 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 그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자기네 발등이 떨어지니까 러시아가 조지아 침공하고 크리미아 침공하고 이런 거를 그냥 외면했었거든요. 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쩌면 글쎄요, 미국이 금융위기 때문에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노렸을 수도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이 나서지 않네? 괜찮네? 할만하네? 그리고 약간 이제 힘이 붙은 겁니다. 여기서 단순히 또, 그러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둘의 문제냐? 근데 여기에 분명히 미국이 관여되죠. 전 세계에 어떤 일이 생겨도 미국이 꼭 관여를 해야 되니까 미국이 관여하게 됩니다. 근데 옛날 같았으면요. 그냥 미국이 딱 관여하고 끝날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에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EU에서 분리된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요. 옛날에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전에 자기네가 굉장히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브렉시트를 한 이유가 다시 위대한 영국을 꿈꾸고 영국의 그런 제국을 꿈꾸기 때문에 유럽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서로 막 티격태격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 장소가 바로 유럽이잖아요. 동유럽 국가들의 어떤 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나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렇게 티격태격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무기 보내고 군대 보내고 이번 일은 우리 영국이 나서서 해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프랑스는 지금 유럽연합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생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런 긴장감은 우리 유럽연합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럽연합에 있는 경제 강국 독일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또 굉장히 돈에 민감한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은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강대국이고 독일은 미국이랑도 친하지만 러시아랑도 굉장히 돈적으로도 친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뭐 러시아가 침공을 명령을 했니 뭐 막 되게 정말 제3차 대전이 날 것처럼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어떤 언론 보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한민국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올라갈 종목들은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돌아오면 이 문제는 물론 지금 무기를 막 배치하고 또 어떤 뉴스에서는 약간 국지전 같은 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 뭐 속보를 통해서 뭐 침공은 한 해 만에 몇 시간 내로 진행이 되네 마네라고 긴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국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유럽연합에 속해 있는 독일이지만 돈 거래 쪽으로 러시아와 친한 독일 입장에는 셈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전쟁으로 붙기에는 너무나 생각하고 있는 그 이몽들이 많습니다. 꿈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뭐 16일 날 공격할 것이다. 예인병 지금 22일인데 또 지금 와서 또 몇 시간 내에 막 공격할 것이다. 라고 막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있지만 각국이 그들이 속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셈법이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감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어쩌면 후퇴시킬 수도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 공식적으로 3번, 4번 정도 보고 있는데 미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금리 인상 못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못할 일들이 생길 거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 인상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계속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7월 1일까지 기준금리 100bp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3번 금리 인상입니다. 3월 달에 50bp, 그리고 5월 달에 25bp, 6월 달에 25bp. 그러니까 무조건 3월 달에는 50bp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2분기에는 대차 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요. 높은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긴축을 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물가 압력이 완화될 경우란 얘기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일이 발생한다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뉴욕 연방은행 총재 3월달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 그런데 초기에 크게 인상할 필요 없다. 어떤 썩을 놈이 3월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헛소리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겠죠. 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때 25bp를 하고 아니면 50bp를 하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뉴욕 증시에서 나오고 있는 금리 인상 얘기죠.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긴장감 때문에 증시도 하락하고 있지만 증시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올해 연준이 금리 인상을 7번 해야 된다라고 떠들었던 애들이 7번 안 할 수 있겠는데 한 6번으로 할 수 있겠는데라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금리 인상 그들이 원래 외쳤던 6번, 7번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그렇게 인상 못해요. 그렇게 인상한다면 뉴욕 증시 개박살 날 거고요. 대한민국 코스피 지수 저는 막말로 2000포인트도 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진행 상황을 연준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7번 주장하던 애들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감으로 7번 아닐 것 같아, 6번일 것 같아 라고 했던 얘기는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감이 연준이 3월 달에 금리 인상하기로 한 이 이슈를 후퇴시킬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하기로 한 연준이 지금 연초에 발생된 이 전쟁 가능성 때문에 3월 달에 첫 번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여러분 WTI 같은 경우에는 9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이미 전문가들은요 100달러 넘어갈 거란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슈뿐만 아니라 국제유가의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있는 미쓰리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어요. 자, 유가가 94달러 올라갔어요. 자, 뭐 하겠습니까? 오펙과 오펙 플러스 국가들이 그동안 감산했던 것을 증산으로 돌릴 가능성이 더더욱 커졌죠. 자, 그동안 그들이 경제 우려감으로 코로나 때문에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증산하지 않았던 그리고 쥐오줌만큼 감산량을 줄였던 그 양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럼 국제유가는 하락하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안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국제유가가 막 26달러, 30달러도 갔었고요. 그러면 기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중동 국가들 그동안 알거지 됐을 거랍니다. 알거지 됐을 거겠죠. 근데 지금 그나마 국제유가가 해서 회복이 되니까 지금 높은 가격으로 석유를 팔아 제끼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겨우 이제 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 조금 누려야죠, 더. 그래서 적극적으로 증산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국제유가가 막 100달러 눈앞에 있고 이렇게 전쟁 가능성, 여러분 러시아도 기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전쟁 붙고 막 그러면 중동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어떤 뭐 물가 안정 내지는 뭐 유가 공급의 원활한 그 공급을 위해서 증산을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여전히 걱정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모두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뭐 대한민국 주식 전부를 매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저의 생각과는 달리 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이 너무나 무서워하고 막 매도 주문을 내고 하다 보니까 증시가 견디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은 그냥 당연히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재는 지금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올해는요. 뭐 작년에 주린이들 이렇게 그냥 사면은 올라가고 이제 그런 시장은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된다.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증시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000포인트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두껍고 강력한 저항선이 되어 있습니다. 3,000포인트 잊으세요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종목들은요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막 15%, 20% 이렇게 한 방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전형적인 그 세력들이,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주식을 핸들링하는 그 큰 손들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종목 중에 어떤 종목만 이렇게 특이하게 막 올라가는 거 그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거는요. 누가 그렇게 그게 뭐 기관이든 뭐 어떤 큰 손이든 뭐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런 장세가 올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다 했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좀 심란하더라고요. 뭐 어떤 청취자님들께서는 미쓰리 경제방송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고 이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윤석열 후보의 리스크가 굉장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언론들이 커버해 주니까 그냥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모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야, 어쩌면 이런 일이 대한민국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은 큰일 나겠는데 경제 엉망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저는 뭐 민주당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원래부터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했습니다. 글쎄요,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 인생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많은 벽에 부딪히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저도 대한민국의 경제, 그러니까 주식 방송 쪽에서 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수많은 벽에 부딪혀서 이제는 방송을 내려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 인간적으로 되게 치근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의 어떤 그 공약에 대한 실천 같은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보기 좋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너 왜 그런 얘기해? 나 싫어. 그러면, 난 윤석열 후보 지지해. 그러면 제 방송 안 들으셔도 됩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경제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이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방송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요즘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좀 되게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을 이렇게 응원은 하는데 뭔가 큰 힘이 되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좀 속상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일이 이제 그 유튜브에다가 댓글을 열심히 달아 놓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님 힘내십시오. 이렇게 댓글을 달아드리는데, 제가 이제 어제, 그 대선 후보 그 토론회를 보고 여러분들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요, 테이퍼링이 뭔지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본 다음에 어떤 유튜브에다가 이런 댓글을 달아놨어요. 대통령을 벼락치기로 하려고 들면 안 돼. 대통령을 무속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대통령을 죄 없는 사람을 죄인몰이해서 하려고 하면 안 돼. 대통령을 기본 인성 매너 없이 하려고 하면 안 돼. 대통령을 개인의 욕망을 채우고 죄를 덮으려는 이유로 하면 안 돼. 대통령을 검찰과 언론의 보호를 받아 하려고 하면 안 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잖아요. 100% 주가 조작입니다. 그거 저한테 거래 내역 보내주시면 제가 시간별로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 힘드시잖아요. 예, 주식시장에 지금 주가 조작, 작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 댓글을 올려놨더니 어떤 분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행복했으면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주식시장이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미쓰리가 애널리스트들 이런 사람들 되게 똥멍청이 같고 제대로 말 못하고 못 맞추고 이런 거 계속 깠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일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주식 잘할 수 있는, 주식에서 재밌게 투자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주식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좀 조금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